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부모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결혼, 초혼 연령이 20년 새 4년 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래프가 하나 실려 있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초혼 연령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파란 선이 남성, 아래쪽에 빨간 선이 여성을 나타내는데요. 모두 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4세, 여성이 31.5세였는데요. 각각 20년 전보다 4년 정도씩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는데 통계청이 조사한 결혼인식 조사를 보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호소를 하듯 수억 원의 집 마련이나 그리고 수천만 원의 결혼 비용 부담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따라서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부터 대규모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에 13만 4천여 건에서 20년이 지난 2021년 10만 1천여 건으로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만 건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은 크게 늘었는데요. 약 20년 동안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황혼 이혼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2년 연속 감소한 건데요. 황혼 이혼이 2년 연속 줄어든 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황혼 이혼 건수는 그동안 집값 추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나온 그래프를 보면 위쪽의 빨간 선이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이고 아래쪽 파란 선이 황혼 이혼 건수입니다. 점차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급격히 떨어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즉 최근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노부부의 헤어질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려면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눌 재산이 줄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에 실린 세계 행복 순위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매년 3월 20일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이를 맞아서 세계 행복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자료입니다. 올해 순위는 2021년에서 2023년 자료를 합산해서 산출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6.058점으로 143개국 중에서 52위에 자리했습니다. 52위라 절대적인 순위만 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순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21년 62위, 2022년과 23년 57위였는데 이번에는 5계단 더 올라온 셈입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7.741점을 기록한 핀란드로 나타났는데요. 7년 연속 최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밖에도 북유럽 국가 다수가 상위권에 포진을 했고 미국은 23위, 처음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이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행복의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음식을 훔치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금품을 훔친 소액절도 사건이 2018년 3만여 건에서 2022년 5만 6천여 건으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들을 위해서 담보나 이자 없이 최고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이 인권단체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307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자면 102명 수준이었고, 이는 장발장 은행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경기 침체에 물가마저 급등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극빈층이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리게 됐고, 또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생계형 범죄자가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다만 지금은 담당 검사나 소속 검찰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 적용 여부가 갈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형사소송법 등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